2메가바이트. 한때 이명박을 2MB라고 쓰고 아라비아 숫자 2를 쓰고 뒤에 MB, 그래서 2메가바이트라고 비아냥거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윤 정권이 MB 친위 사람들로 옆에 많이 배치되고 핵심들이 다 친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명박 사면을 문가리 쪽에 요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실용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또 성장 수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토목을 말하면서 윤이 특유의 이명박의 그런 형태들을 답습하는 거 아니냐, 둘이 닮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은 대선 때 2007년에 이해창 씨가 보수의 표를 갉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532만 표 차로 압승을 했지요. 그러니까 윤이 이긴 것보다 근 20배 더 이긴 거예요. 큰 차이로. 자, 그래서 그 정권의 기세가 인수위 때부터 대단했어요. 자, 인수위가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휴일도 반납하고 이명박이 뭐 새벽에 일어나서 회의 나오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의욕 과잉을 보이면서 좌파 10년에서 이제 처음으로 보수로 다시 정권이 돌아갔는데, 그때 대운하에 집착을 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 수도료까지도 이제 민영화되면 올라가는 게 아니냐. 거기에다가 오렌지라고 하는 영어 발음이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서 미국에는 오렌지라고 하니 못 알아듣더라. 오렌지라고 하니까 알아듣더라고. 영어 교육 다시 해야 된다. 이래 설쳐됐습니다. 자, 그래서 MB 주변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위 소수 특수계층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다가왔고, 그 의심이 인수위를 거쳐 MB 정권의 첫 장관 인사에서 나타났어요. 장관 15명의 평균 재산이 부동산만 25억, 금융자산이 11억, 그리고 15명 전원이 집 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몇 명이 그럴 수 있는데 15명이 전부 이렇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강부자 내각, 강남 땅부자,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선 2달 만에 MB가 이야기해왔던 중도 실용이 오렌지, 강부자, 고소영으로 프레임이 짜여지고, 자, 그러면서 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고, 정권이 이제 2월 말에 출범할 때부터 민심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MB 정권은 그걸 눈치도 못 챘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 달에 광우병이 터졌고 괴담이 퍼졌고, 그러면서 MB가 자기 해고록에 정권 교체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고 썼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고행공 칼럼에 이게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더 큰 원인은 정부가 국민의 편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영교시 수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이 먼저 촛불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 100일 만에 지지율 52%에서 21%로 추락했고, MB 정부 사람들은 왜 이 대중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박한 평가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제가 윤을 보면서 MB가 그대로 연상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쟤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MB나 윤이나 다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 강하다. 또 나는 결정이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MB가 이 정주행이한테 배화가 빨리빨리 니 그거 해봤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밀어붙여요. MB가 처음에 대운하를 하려다가 그게 용산 이전처럼 황당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4대강으로 막 바꿔가 밀어붙였잖아요. 4대강에 물론 일부 장점은 있겠죠. 돈을 그렇게 30조를 썼는데 장점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30조 쓸만한 가치가 있었느냐고 보면 그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용산 이전도 똑같은 스타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윤이 대선 직후에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를 우선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고, 또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는 거,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부분에서 이 문책과 굉장히 부딪혔는데 그럴 때는 신임 한국은행장이 자기 마음에 어떤 점이 안 돼서 우리 색깔로는 저 사람 색깔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단지 그게 아니라 한국은행이라는 자리에 인사권을 내가 행사하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MB 측근들이 그대로 윤핵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이가 윤핵관 3인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수위 명단이 외부에 나가니까 장제원이가 유출자를 색출해 사퇴시키겠다라고 군기반장을 자처하고 권성동이는 안철수는 총리 불가능하다. 김호수는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자기들이 윤의 뜻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인수위는 서호남이라 그래요. 서울대 50대 남성이라는 거예요. 인수위원 24명 중에 여성 4명, 호남 1명이고 윤석열 주변에는 박주선, 권영세,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가 많다라는 겁니다. 고시 공부 같이 한 사이 40년 지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결국 서울법대 나와서 검사하고 잘났던 서로 알고 된 지내는 사람들의 그런 일종의 기득권 집단 프레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532만 표를 이겼던 MB도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24만 표 가지고 얼마나 버티겠느냐. 그래서 벌써 촛불 집회가 윤이 인수위가 끝나고 취임하는 점에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고 그러면 취임하면 이제 따뜻한 봄날에 촛불 집회가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퇴임하는 문가리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정부 출범도 안 했는데 50% 정도가 잘 못할 거라고 지금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윤석열의 기대치가 역대 다른 당선인들의 기대치 70-80%보다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지금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윤의 반대층은 아직도 완고하게 반대층으로 남아있고 윤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윤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지했다가 벌써 저 사람을 하는 꼴을 보니 괜히 찍었다라는 후회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이 윤하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문은 자기가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확고한 자기 지지층 30% 후반 40% 정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 버티면서 윤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윤이 함정에 걸려들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거는 이 상당히 녹록차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끼리끼리만 모여서 동류 집단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즉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권영세 만나고 장제원이 만나고 윤한홍이 이철규, 김은혜, 권성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거기서 나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들리고 이렇게 하고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게 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경고하자면요. 역대 가장 낮은 지지를 저거들은 또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는데 그런 소리는 할 필요 없어요. 그야말로 정권 교체에 열망해서 나온 거고 가장 낮은 격차로 당선된 윤이 기득권의 눈이 먼 자들을 데리고 국민들을 외면한 채 자기들 생각을 주장이라고 계속 펼 때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매경에 보면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는 무엇인가? 정치인이 즐겨 쓰는 자유시장이란 말, 지금 윤을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정작 경제 교과서에는 언급이 적다. 자유는 무엇인가에 못지않게 누구의 자유인가? 자유의 범위도 까다로운 문제다라고 김재수 미국 인디애나 퍼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정치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윤석열이 자유시장 경제 가치를 굳건히 지킬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경제학 교과서는 시장 실패를 갖다가 언급하기 위해 자유시장이라는 말은 쓰지만은 정치인은 자유시장을 마치 뒤에 이제 경제를 붙여가지고
이념의 문제처럼 쓰고 있고, 그래서 우파는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부분이 보수 우파를 지배하는 이념처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의 자유는 대기업이 하도급에게 약속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단가를 후려치는 그런 자유. 자, 그리고 자유는 힘과 권력 그리고 분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서 시장 실패 현상인 독과점, 외부성, 공공재의 무임승차, 공유지의 비극, 역선택, 대리인의 문제, 갑질 이런 것들은 누구의 자유인가라는 질문으로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뺏고 남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외부성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자유시장은 공공선을 제공하지 않고 공공악을 방관하고 정폭시키는데 이는 공동체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정부 문제가 낳은 역선택과 대리인의 문제는 시장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자유의 침해를 숨기는 역할을 한다. 누군가의 풍요가 누군가의 결핍을 낳는 갑질은 자유에도 희소성이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시장 경제가 피할 수 없는 불평등의 문제는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질문하게 만든다. 자, 이런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윤이 하도 이런 그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니까 미국에서 경제학과 교수하는 한국분이 조심해라고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MB처럼 닮아가면요, MB보다도 못할 겁니다. 당신 MB하고 많이 닮았어요. 이전 정권하고의 관계가 아리송한 것도 닮았어요. 내가 노무현과 MB 정권 사이의 관계가 아리송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닮았어요. 그리고 MB가 중도 실용 이렇게 주장하면서 747 정책이라면서 성장 수출 등 뭐 GDP 이야기했는데 지금 실용주의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까지도 똑같고, 친기업, 거기다가 토목공사,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것도 닮았어요. 그래서 MB 닮으면 내가 볼 때 MB보다도 더 못해질 건데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